12분에 1명씩 무서운 속도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뇨가 치매를 부른다는 점, 그리고 치매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당뇨와 치매의 위험한 상관관계부터 치매를 이기는 예방법과 치료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한 당뇨와 치매 관리법. 내분비내과 김인주 교수, 신경과 김은주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이영민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그래서 한참 서성거리다가 그냥 물 한 잔 먹고 문 닫는 경험. 맞아. 또. 네. 휴대전화가 어디 갔지? 금방 놔뒀는데 막 이렇게 찾는데 왼손 휴대전화가 있어. 맞아요. 와, 이런 경험으로 뜨끔하시고 움찔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자, 치매. 오늘 제가 좀 얘기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뭐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뭐 치매란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오해 지금부터 공개 클리닉 웰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에서 멀어지는 법을 알려준 오늘의 세 분의 명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많은 분들에게 젊은 뇌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세 분의 뇌 상태는 어떨지 상당히 제가 궁금해집니다. 궁금한데요? 김인주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뇌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그 두 분 치매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주의력과 집중력 게이지가 상한치에 다다랐습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상한치다. 야. 김은지 교수님도 지금 또 어떻습니까? 방송을 좀 처음 해봐서 예. 약간 각성 상태입니다. 네. 방송 출연 오늘 처음이십니까? 네. 그러세요.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교수님 표정은 상당히 지금 뇌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제가 좀 긴장하면 좀 웃음이 나오거든요. 긴장하면 웃음이 나온다. 예. 그래서 예. 이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실수할까 봐 예. 또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사실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교수님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오늘? 당뇨병 환자들은 보통 이제 10년, 20년 쭉 보게 되니까요. 네. 실제로 당뇨병을 앓다가 치매가 와서 고생하시는 환자분 때문에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걸리신 네. 부모님을 이렇게 목량을 하다 보니 네. 당뇨병 관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환자분들, 이게 참 마음 아프고 네. 어떻게 좀 잘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하는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이 시간이 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네. 그런 분들께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조금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네. 되면 좋겠다. 아하. 이제 그런 바람으로 예.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은지 교수님은 어떤? 어쨌든 여기도 공개 클리닉이니까 네. 진료를 본다는 네. 생각하에, 그리고 예. 여기서 받는 질문들이 네. 또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받는 그런 질문과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예, 새로운 이제 진료에 임한다는 각오로 네. 예,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다 저 진료 기록표 좀 준비해 주시고. 네, 이현민 교수님은요? 제가 오늘 나와서 네. 치매 자체의 어떤 그 무서움이 네. 과연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뭔지, 네네. 그리고 이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 전문가분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에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안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뇌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당뇨가 치매를 부른다 입니다.
당뇨는 뭐 내분비 내과에서 보는 거고 치매는 머릿속에서 뭐 생기는 건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했는데 아까 김민지 교수님께서 당뇨하고 치매 얘기를 잠시 하셨거든요. 네. 교수님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많다. 네. 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크게 혈관성 치매,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일단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경색을 앓고 났더니 치매가 결국 생겼더라. 아하.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당뇨병 하면 네.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게 된다는 심혈관 질환, 네. 거기에 뇌경색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서 혈관 합병증이 생기고 예. 그러면 뇌 혈관 질환이 생겨서 혈관성 치매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중요한데 네. 일단 강 박사님께 네. 학생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깜짝 보시기를. 놀랐습니다. 예. 치매하면 아주 유명한 단백질이 네. 뇌에 침착되는 그런 게 있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단백질 이름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름이 예. 입에서 도는데 도군데. 예. 뭐라고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데 이 아밀로이드라는 예. 성분이 이제 뇌에 침착되게 되는데 네. 당뇨병에서도 오래 앓은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아밀로이드가 많이 침착이 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아마 서로 연관성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궁금증이 커졌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열량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네. 포도당만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몸의 장기가 있거든요. 네. 뇌가 바로 그런 장기라고 그렇습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당뇨병은 바로 이 포도당의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인슐린 작용이 나빠지거나 인슐린이 모자라게 되거나 네. 그러면 이 포도당을 뇌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작용이 좋아야 되는데 인슐린 작용이 나쁜 당뇨병에서 그러면 뇌의 기능 이상이 잘 올 수 있겠구나. 네. 또 혈당이 높으면 신경세포가 또 혈당이 너무 낮아도 신경세포의 작용이 치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과 치매의 관련성이 아주 크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다. 제3의 당뇨병이다 어허.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예. 학자들도 생길 정도입니다. 예. 흔히 이제 당뇨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냥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 자체의 기본적인 건강을 해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 혈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네. 뇌세포를 좀 손상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암만 해도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병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음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당뇨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타우라든지 이런 물질,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거나 더 많이 침착이 됩니다. 네. 실제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네. 치매 발병률이 더 당뇨가 있는 환자한테서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면 저혈당 증상도 발생을 할 수 그렇죠. 있고 이제 고혈당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의식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인지장애도 오게 되고 치매 증상도 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이제 환자 중에서도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모시고 왔는데 네. 환자분들 입원하셔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 해본 결과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확인이 네. 되었고 그래서 내분비내과 협진을 해서 당뇨 잘 조절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지 기능도 좋아지시고 아, 그래요? 치매 증상도 없으시고 지금 잘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저는 네. 공개 클리닉 웰 방송을 네. 한번 할 때마다 걱정이 너무 왜요? 많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당뇨가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도 역시 걱정이 하나 더 늘어요. 요즘 당뇨가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500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늘어만 납니까? 흔히 받는 질문인데요. 예. 일단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서구적인 생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또 운동은 잘 안 하고 이제 이걸로 대표되는 게 서구화된 생활 습관. 서구 사람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는 운동 많이 하거든요. 기분 나빠하시겠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트렌드가 뭐 아주 폭풍 먹방 이런 거 유행하고 단짠 너무 즐기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어떨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이게 노화가 된다는 것이 당뇨병이 증가되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큰 원인일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하시면은 좀 이렇게 뭐 관리가 된다 하지만은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합병증이 올 때까지 당뇨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분이 계시죠. 계세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교수님 그런 네.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게 당뇨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까? 이제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혈관이 나빠지는 상황이 결과로 초래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증상이 생기면 다음 당뇨다식,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을 당뇨병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혈당이 200 이상 꾸준히 높은 상태에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겨서 당뇨병을 확인해 본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놓친 그런 많이 감이 놓친 없지 않아 거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거나 네. 본인이 과체중 이상이거나 또는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네. 검진을 받았는데 뭐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40대 넘어서면서는 자주 혈당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특히 뭐 보험 검진에서도 혈당 확인을 해드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꼭 이렇게 제때제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네. 당뇨병을 예방을 하거나 네. 조기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라는 그 수치가 있어요. 한국의 치매 환자가 지금 현재 75만 명을 넘어섰고 4년 후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상당한 수치죠. 야. 깜짝 놀라겠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증을 할까요? 김우지 교수님. 우선은 일단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가 치매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거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는 병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증상. 네. 병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증상.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고 네. 그 원인 질환들을 나중에 이영민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오늘의 주제인 당뇨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네. 또 그 외에 간 질환이나 콩팥 질환, 신장 질환과 같은 내과 질환들도 원인이 될 수가 아, 있고 그래요? 또 네.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병도 네. 치매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 질환들의 위험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령. 이 예.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 자체가 치매 유병률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치매 안 걸리고 굉장히 건강한 그렇죠. 그런 노년을 보내시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고령 자체가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치매라는 거는 이제 흔히 그 정의가 기억력 장애나 기타 인지 장애가 있으면서 이런 인지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기능의 장애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의 장애가 한 6개월 이상 지속적일 때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병명이 아니고 증후군입니다.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 있으면 복통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원인이 췌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하기 때문에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매냐 아니냐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치매의 진단 뭐 여기에만 주의하실 필요는 없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요즘은 간혹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렸다는 아, 그래요?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 예. 치매에 특히 위험한 연령대나 성별이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젊은 층과 노인층의 치매, 네. 이 증상이나 이런 게 좀 틀린 게 있습니까? 치매하고 암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네. 암도 어떻습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걸린 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드셔서 생긴 암은 꽤 진행 속도가 좀 느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요즘에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40대나 50대에 생긴 치매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가능성도 좀 있고요. 치매 진행 속도 자체가 좀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본 환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치매 환자가 몇 살? 39세. 39세. 예, 39세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조기 발병형 치매는 한 1%도 채 안 돼요. 전체 치매 중에 네. 1%도 채 안 되고요. 대부분이 노인성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는 보통 60세나 65세 이후에 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치매고요. 예. 요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그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 있거든요. 네. 그 병이 그 시기에 70세 전후에서 꽤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 괜찮다가 80세 넘어서 생기시는 치매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린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치매 뭐 일으키는 원인 물질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거 외에도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자체가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 못해서 생기는 치매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대별로 그 원인별로 예. 치매의 진행 양상이나 치료법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냐? 성별. 예. 예, 여성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여성분들이 오. 치매 환자분이 많은데 그걸 처음에 역학조사했을 때 여성분들이 수명이 네. 남성분들보다 한 5년, 6년 조금 더 오래 사시죠. 깁니다. 그러니까 네. 고령화가 돼서 그러시겠지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실제 여러 가지 동물 연구나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 의해서 네. 여성의 뇌 자체가 신경 퇴행에 좀 취약하다. 아, 그래요? 예, 취약하다 이렇게 예. 좀 알려지고 실제로 진행 속도도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어허. 스트레스 자체에도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알츠하이머 병에는 네. 취약할 가능성이 네. 좀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인성 치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요즘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가 아유 왜 자꾸 가물가물하노? 나는 요새 깜빡깜빡한다. 이런 말을 참 가물가물한다. 자주 예, 하세요. 예, 예. 그럼 실제 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조금 약하면 건망증, 뭐 심해지면 치매, 혹은 뭐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또 될 수도 있는 건지 건망증과 치매 차이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건망증은 병명이 아니에요. 예. 치매도 병명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식사를 했는데, 네. 맞아 아침 식사했지. 근데 뭐 먹었더라? 내가 된장을 먹었던가? 김치가 있었나 없었나? 네. 근데 이제 치매라는 거는 아침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망증은 병이 아니고 치매가 병이니까 건망증은 괜찮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망증이나 치매는 병명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건망증이 얼마든지 치매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치료적인 이런 치매에 대한 치료 개념은 네. 최대한 빨리 치매를 발견해내고 치매로 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네. 안심하시거나 난 건망증 정도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치매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기억 장애 정도도 좀 더 심하고 네. 그리고 기억 장애 외에도 다발성 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발성 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계산력이라든지 아니면 길 찾는 능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단어 같은 걸 떠올리는 그런 능력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뇌에서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을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발성 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다발성 인지 장애 때문에 이전에 잘했던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과 치매를 이제 감별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전 했던 어떤 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이 저도 아니라서요. 하나 질문을 예. 일상에서
흔히 요새 경험 안 네. 되는데 일단은 뭐 머리에는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이었나요? 롯데가 두 번째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때 그때 저기 염종석 의원이 굉장히 공 잘 있었잖아요. 던진 예. 그쵸 큰 투수가 있었는데 네. 한 번씩 이름이 안 떠오르잖아요. 아하. 얼굴은 탁 떠오르는데. 머리에서는 예. 연상은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염종석이라는 이름이 잘 안 떠올라서 와 그 친구 있잖아. 뭐 맞아, 맞아, 누구 맞아. 예. 그런 경우는 흔히 지금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네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어느 노화이긴 하지만 그 나이대에 맞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있거든요. 염종석 위원을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잠시 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거를 이름을 기억할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주 보는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 TV에서 연예인을 봤을 때 자주 보는 연예인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아, 저 연예인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맞아. 이름이 예, 뭐였더라? 예, 예, 예.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정상적으로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치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당뇨와 치매를 이기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 난이도를 보면 상중. 상중. 네 개 다 맞히시기는 힘들 거예요. 갑니다. 당뇨 치료제를 먹으면 젊어진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맞다. XOX. XOX. 아니다. 맞다? 내가 아니다. 틀렸나? 자, 이거는 약간 문제 함정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정답은 오다. 야, 만세. 이게 오다. 제가 예. 문제를 예. 틀리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함정 파놓으셨는데요. 젊어진다고요? 일단은 노화를 방지해 준다. 예. 그 말이 그렇게 그 말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네. 젊어진다고 동의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60대 할머니가 네. 40대 아주머니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네. 그런 작용을 가진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1차적으로 쓰는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이 약을 쭉 사용한 경험을 보니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였다. 그다음에 뭐 수명도 늘렸다. 네. 이제 최근에는 노화를 예방을 하더라.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치매와 같은 그런 상황. 네. 그래서 뇌신경 세포가 빨리 사멸하고 퇴화되는 것도 줄여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네. 관심이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항노화 치료제, 네. 노화 예방제 네. 이런 측면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모든 당뇨병 치료제로 또 지금 현 단계에서 확대 해석해서는 조금 더 곤란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당뇨병 진단 받았습니다. 식사 운동만으로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약을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열에 9분은 약 안 먹을래요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하는 네, 그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스스로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약물도 이렇게 장점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약물 치료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네.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예.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럼 이 말씀- 당뇨 확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일반적인 당뇨 사람 없는 분이- 아니죠. 이제 젊어진다는 예방에 대한 게 제가 그런 뭐 적용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항노화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그 당뇨가 없는 예.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적용되는 연구 결과들이 오. 아마 몇 년 지나면 소개가 되지 싶습니다. 오, 예방. 자, 갑니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달렸다. XXO. 그 불치병이다라고 염룡석 의원은 O를 자신 있게 들었어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X. 예. 아까 바꾸시지 그랬어요. 가역성 그 치매가 있다 했잖아요. 초기에 또 치료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치매를 유발한 질환 중에서는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들도 많고 네. 또 이제 불치병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비가역성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가 다 X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치매는 유전이 된다. 치매는 유전. 여기 이 문제도 답이 있었어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죠. 아시네. 치매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전 O, X, O. 유전 된다. 유전이 안 된다. 강 박사님은. 자, 답을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안 X. 되면 제가 맞잖아요. 유전이 안 된다? 아, 유전 된다. 아까 유전성 치매 있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유전성 있다고. 다는 그러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아까 네. 이영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치매 중에는 유전적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유전을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1%도 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도 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유전병이다 이렇게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99%는 유전이 안 돼요. 대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유전병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영민 교수님 함정에 빠졌네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고스톱, 그러니까 화투놀이가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틀리면. 이건 뭐 제가 뭐 다른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틀린다, 오를 된다. 주셨고. 진짜 많이 여기서 하시잖아요. 이영민 교수님이 X 들어주면 정말 재밌겠는데. 정말 제발요. 뭡니까? 교수님. 반이다, 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치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고 네. 치면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잃는 사람은 안 되고 돈을 좀 따는 분은 괜찮다.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겠죠. 네.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서 예. 요거가 빨리 안 된다든지 예. 맞추기가 잘 안 된다든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그 고스톱 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주변 분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화도 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민해지고 뭐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뇌세포를 더 손상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경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고스톱 치면 뇌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음흠.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스톱 말고 뭐 딴 것도 있잖아요. 뭐 윷놀이도 있고. 놀이는 어떤 게 좋을까요? 치매 예방하는데 네. 놀이는 어떤 게 좋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그러니까 다리. 다리. 왜요? 예, 왜냐면 머리하고 다리는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이게 질병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속설 중에 예. 허벅지가 근육으로 이렇게 굵으면 네. 근육으로 굵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OX 퀴즈를 풀다 보니까요. 아는 게 역시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남은 반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멀어지면서 사는 방법 그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12분의 1명입니다. 지금도 12분 중에 한 명꼴로 치매 환자가 생기고 있다고 그러고 이 인구 수가 택시 수보다 많고 제주 도민보다 많대요. 어머. 오. 자, 그러면 이제 치매를 좀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김은주 교수님. 네. 치매는 어디로 가요? 내분비내과 가야 됩니까? 신경과를 가야 됩니까? 정신의학과를 가야 됩니까? 가정의학과를 가야 됩니까? 우선 치매를 전문적으로 보는 과는 대표적으로 신경과, 머리 쪽을 보시니까. 네, 예.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고 대표적인 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근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신경퇴행성 뇌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킨슨병 아마 들어보셨을 예, 텐데 예, 예. 다리가 이렇게 자박자박 걷게 되고 허리가 굽어지고 손떨림이 있는 운동성 질환인데 네. 그런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파킨슨병의 증상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운동장애로 시작하는 신경퇴행성 뇌질환도 많고 어허. 예, 그런 질환들이 결국 나중에는 또 치매를 유발을 네. 하게 됩니다. 예. 유발을 하게 되고 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서히 수년 사이에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병이지만 한 2, 3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치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뭐 광우병 아마 들어보셨을 네, 네, 텐데요. 네. 근데 그런 병도 있고 또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자가 면역성 뇌염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치매를 유발하는데 네. 이런 병을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제가 다루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신경과 의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그런 치매를 유발하는 굉장히 다양한 뇌질환을 다루는 과가 네. 신경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아마 조금 이제 그 범위가 신경과보다는 조금 이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네.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서 과를 가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매 질병을 고치는 데는 세 분이 동의를 하나 우리 각과의 어떤 자존심과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신경과로 오라고 정신과 안 가도 된다는데요, 이영민 교수님.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이게 지금 치매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신경과, 정신과 합쳐도 좀 부족하고요. 훨씬 많은 또 치매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치매 자체는 여러 가지 뭐 신경학적인 퇴행도 있지만 네.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우울증, 네. 또 여러 가지 그 망상,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질환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아하,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정신과에 뭐 안 오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 생각이 되고요. 요새 진단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요. 검사를 네.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오시게 되면 인지기능 검사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가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지기능 검사에 있어서 떨어진 부분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의사가 다 체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밀 진단 검사를 좀 더 한다면 뇌 MRI 검사, 네. 그다음에 혈액 검사,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라는 게 있어서요.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뇌에 쌓여 있는지 안 쌓여져 있는지를 네. 그 사진을 찍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치매가 생기기 보통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쌓이기 때문에 예. 이게 쌓여 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치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추후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아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지금 당장 치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건망증만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에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다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네. 또는 기억력도 떨어져 있지만 다른 인지 영역도 같이 떨어져 있거나 예.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많이 주거나 예. 또는 뇌 영상 검사, 뇌 MRI 검사에서 뇌 부피가 많이 줄어 있거나 근데 아밀로이드 검사에서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어 있거나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의사하고 상의해서 네. 미리 약을 처방받으시든지 아니면 주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지 교수님 이제 네. 두 분이 서로 이제 자기 과로 오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럼 네 분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어느 과로 가실래요 하고 여쭤봐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제 아직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예. 이제 개칭이 되고 난 뒤에 그래도 좀 마음의 장벽이 약간 줄어들었고 뭐 최근에는 뭐 우울증, 강박, 뭐 네. 그다음에 공황장애 네. 뭐 이런 문제들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네.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아직 이 치매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계단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뭐 기억력이라든지 건망증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진료실에서 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꺼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혈당 높다고 기억력 장애 있구나 하고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은 뭐 혈압, 키 몸무게도 재기를 싫어하시니까는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뭐 혈당 괜찮았느냐, 당화혈색소 얼마다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짧은 진료 시간 끝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 공복 혈당 얼마였고 오늘 혈압 잰 거, 키 몸무게 잰 거 주시면서 나 이런 문제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들어보고 어떤 경우는 신경과가 더 적합하겠다. 네. 조금 그런 어떤 정신적인 네. 문제가 또는 뭐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반이 되면 네. 그럼 정신건강의학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당뇨병 진료를 받는 순간에 네. 너무 혈당, 네. 혈압, 네.
키 몸무게 여기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전반적인 그런 건강 문제 또 기억력, 건망증의 문제도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요. 이 치매가 불치병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은지 교수님, 불치병이 아닌 치매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치매의 원인 질환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원인 질환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일 경우에는 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약제가 개발되어 있고 저희가 처방을 하지만 그 약제가 어떤 그 병을 완치시키는 약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방하는 이유는 약을 쓰시는 분하고 안 쓰시는 분하고 또 약을 조기에 쓰시기 시작한 분이랑 또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쓰시기 시작한 분 그리고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분하고 또 먹다가 안 먹다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장기간을 비교를 했었을 때 약을 조기에 꾸준히 잘 드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기간의 경과가 양호하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 약제를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꾸준히 조기에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치료는 완치, 큐어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케어라고 얘기하죠. 이 관리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 정도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역성 치매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치매는 치료가 관리 쪽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95%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 기능 자체에 대해서 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만약 혈관성 치매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더 이상 미세혈관 손상이 나지 않게 적절하게 치료하는 그런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 인자에 대한 치료가 있을 것 같아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게 되고 이거 자체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치매의 발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또 힘들어하시고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앓게 되면 불안증, 초조증, 우울증, 무감동, 무의욕증, 네. 심하면 망상, 환각 이런 것들을 전체 치매 환자의 50% 이상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는 약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어머니께서 치매이신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교육하기로는 지금 밥하고 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많이 시장하세요. 아니면 밥 되는 동안 잠깐 저랑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하러 갈까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물 치료나 완치시키거나 이런 건 의사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치료적인 거는 의사, 환자, 가족 또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런 모델을 지금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은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암도 고쳤다는 사람도 그렇죠. 많이 들어봤고 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던 분들이 다시 걷기도 하고 그럼, 정상적으로. 예. 그럼 혹시 치매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수술법 이런 건 없을까요? 수술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예. 그래서 원인 질환이 뇌출혈에 의한 그런 치매일 경우에는 네. 뇌출혈은 치료 방법이 이제 수술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법이 치매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경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병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완치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강동원 선생님께서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란 단백질이 머리에 이제 축적되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다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단백질이 물어보셨어요. 결국은 정상인에서는 쌓이지 않는 거가 생겨서 축적이 되면서 정상 신경세포를 이제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치매가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쌓이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약제거나 네. 아니면 쌓여 있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제거나 그러게요. 예, 그런 게 있으면은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이제 그런 약들은 개발되지는 않았고 이제 그런 약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병을 앓고 돌아가신 분들의 뇌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거의 100년 이상 전부터 이런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뇌 기증을 하시고 뇌 부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매 약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좀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지배해온 그런 사회이고 따라서 부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꺼려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달라진 것이 치매 환자가 또 워낙 많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이제 한 번이라도 모셔봤던 이제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고 어려운 병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치매 약제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이제 사후 뇌기증이나 뇌부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 이런 이제 동참을 해주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에도 8개 대학병원에서 뇌은행이 있고 저희 부산대학병원에서도 뇌은행이 있고 2010년부터 이런 뇌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120명 정도가 뇌기증에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뇌기증을 하신 분도 29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치매 극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에 조금이나마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네. 네, 사실 이게 치매는 환자보다 보호자가 힘든 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보호자의 삶에 영향을 크게 받는 병이 이 치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크게 두 경우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요양병원과 같은 병원 시설에서 이게 돌봐주시는 걸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혹은 바로 옆에서 직접 내 부모님을 간호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분들의 스트레스를 저희나 또는 이제 다른 가족분들이 외면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게 되면은 부부 두 분이 사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은 따로 사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한 분이 치매를 앓게 되시면 나머지 남편분이나 아니면은 부인분께서 주 보호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치매 환자분들의 돌봄을 오로지 그 한 분이 다 이렇게 짊어지시고 계시고, 또 그러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외래에 오셨을 때도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생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가족분들이 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차선의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저도 다른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분들이 대소변을 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에 제일 먼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제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환자를 모시고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출근을 하신 때 뭐 일을 하러 나가실 때 한번 들여다보고, 일을 하루 종일 다 보시고 저녁에 귀가하실 때 다시 환자분 찾아뵙고, 자주 이렇게 보시는 게 환자분이나 또는 보호자분들한테 만족도가 꽤 이제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도 외래에서 굉장히 다른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얻은 이제 경험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금 처방전을 진행하면서 오늘처럼 궁금한 전 처음이네요. 그래요. 오늘처럼 이 속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 건 정말 처음입니다. 자, 세 분의 명의께서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젊은 뇌를 만들어주기 위한 처방전이 여기 있어요. 전 전혀 짐작이 안 가요.
저는 그거요. 뭐? 저 초등학교 때 그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그 사각형 큐브 있잖아요. 이거. 그게 암기에도 굉장히 좋고 어, 두뇌 회전이나 이거 색도 맞추면서 또 재미도 있고요. 오. 그게 아닐까 그걸 한번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는 70대, 80대 어린이 어른에게 드린다고요? 저는 생각에는 네. 아까 네. 다리 운동, 운동을 운동화. 네. 많이 걸으셔라. 너무 뻔한 답이신데. 아, 그래요?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닌데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네. 숨은 그림 찾기. 괜찮은데요? 그리고 뭐 수학 문제집 이러면 좀 연세 드신 분 좀 어렵겠지만 뭐 예. 산수 스트레스 문제집 받죠. 숫자 뭐 곱하기 빼기 오, 뭐 이런 거. 오랜만에요. 그냥 간단한 생각- 사칙 연산. 여무님, 야, 방송 준비 많이 하시네요, 요즘.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근데 정말 여무님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저희 방송 좀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꼭 그게 감사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명의가 준비한 오늘의 처방전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추억의 물건 아닌가요? 그림책. 일기장이네, 일기장. 일기장. 저는 처음에 이게 어. 산수 문제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림책인 줄 알았네. 오, 이 이게 언제 일기장을. 일기장을 그죠?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처방전은 광동환 선생님 말씀대로 운동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거의 이제, 맞을 거예요. 예, 뻔하고 좀 식상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두뇌 활동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손쉽게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기 네. 쓰는 글 쓰는 네. 그런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기장을 가져와 봤고 또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 네. 강제로 일기를 써오라고 썼죠. 얘기해서. 네. 네.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쓰기 싫은데 네. 억지로 써가지고 검사 받고 했었는데 뭐 그 이후로는 사실 일기를 한번 써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네. 앞서 김효영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한 2, 3일 쓰다 보면은 이제 쓰기 싫어져요. 쓸 게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치매를 예방하려면 일기를 어떻게 써 나가야지 좀 오래오래 오, 길게 쓸 좋은- 수 있을지 네.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기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아름답게 문장을 구사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네. 아침부터 일기 쓸 때까지 일과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서 쭉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아침밥은 몇 시에 먹었고 또 뭐 반찬은 뭐가 나왔고 친구는 언제 만났고 운동은 언제 했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 회상하는 게 굉장히 두뇌 활동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기 쓰시는 거 말고도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계부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두뇌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 네. 진짜 좋네요. 네. 그 새해 받은 우리 회사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냥 쓰지도 않고 좀 아까워가지고 사물함에 거의 모셔뒀는데 네. 오늘부터라도 다 꺼내서 네. 예쁘게 일기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검사 맡기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일기 쓰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치매 예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일기장 용도로만 쓰시지는 마시고 항상 이렇게 수첩이나 그 노트를 들고 다니시면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TV를 볼 때 이 TV 보는 것은 수동적인 그런 뇌 활동이기 네. 때문에 크게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줄거리를 한 줄 노트에 적어 본다든지 뭐 뉴스를 한 꼭지 보고 또 줄거리를 적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약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메모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외에 뭐 운동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두뇌 활동 그 뇌 건강에 좋은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금주,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치매에 안 걸리도록 하려 그러면 당뇨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당뇨 관리를 잘해서 치매 안 걸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혈당 조절 잘하고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잘 지키자. 그러면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치매 예방의 효과도 우리가 아울러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가면 결국 인슐린 작용을 좋게 만드는 네. 그다음에 혈당 조절 잘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약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뭐 허벅지가 굵어지면 당뇨병 치료, 비만 예방, 네. 그다음에 뭐 노화 예방 네. 다 요새는 허벅지 근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운동하는 생활 습관, 또 적절하게 건강하게 먹는 생활 습관 그런 네. 것들이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공개 클리닉 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병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요새 너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드러내놓고 의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하는 그런 조금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치매하면 이제 70대 고령의 나이에 발병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은 그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한 10년 또는 길게 잡으면 2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70대 발병하는 치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50대, 60대 치매 환자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런 걸 이제 고려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30대, 40대부터 이미 그 치매의 원인 단백질이 머리에 뇌 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40대는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젊은 나이 때부터 내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은미 교수님. 네. 이제 치매 어르신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아시면서도 이제 병원에 오시기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섭죠. 예, 네. 앞에 말씀하셨던 치매가 무섭기 때문에 또는 자식한테 혹시 또 부담감을 줄까봐 뭐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숨기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젊음이 내가 잘해서 은교. 예, 네. 예, 상을 받은 게 아니듯이 네. 나의 늙음 동안 내가 잘못해서 네. 죄를 받은 게 아니다. 네, 네. 내가 아프고 병든 거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숨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떳떳하게 찾아오셔서 진단 잘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해가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좋은 희망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치매라고 하면 네. 무조건 겁이 나고 이건 고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희 할머니께 지금부터 잘 예방할 수 있는 법 좀 네. 잔소리를 많이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기장을 그 할머니 네. 쓰세요. 그 다이어리를. 예. 박사님 일기. 예. 일기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만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요약을 한다. 예. 네. 용 의원님. 예. 저부터 좀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40대 본인 일정부터. 예,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50대 들어가기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일기장 한번 꼭 챙겨가지고 하루 일과를 한번 꼭 적어봐야 되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세 분의 명의 김인주, 김은주, 이영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